안녕하세요. 통닭입니다. 주말에 오토바이 한번 가지고 나갔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이대로 오토바이를 봉인을 해야 하나 고민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도 주말이 지나고 나니까 날이 많이 풀려가지고 제가 지금 그렇게 두껍게 입지 않았는데도 별로 춥지가 않아요. 그래도 아마 11월 달쯤에는 이제 너무 추워져서 오토바이를 못 타고 봉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좀 열심히 타보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 알리에서 구매한 부품들을 오토바이에 좀 달아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어, 카울도 다 열고 배선 작업을 했는데, 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하나를 해결을 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그 다른 문제를 해결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끝이 나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마무리를 못하고 이 남는 배선들 다 대충 감아가지고 핸들바에다가 검은색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이것도 다시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 한숨부터 나오네요. 주말에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열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아마도 이 전기 스쿠터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행거리예요. 제 주변의 지인들이 전기차 구매를 고려를 할 때 주행거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 롱레인지 모델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주행거리 왜 신경 쓰냐, 어차피 배터리 다르면 퇴근하고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충전소에다가 코드 꽂아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코드 빼고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막상 전기 스쿠터 충전하는 입장이 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거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죠. 주행거리 자체가 조금 긴데, 전기 스쿠터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비해서 배터리가 작다 보니까 보통 전기 스쿠터들 주행거리가 한 50km에서 100km 정도 그 사이로 형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슈퍼소코 같은 경우도 한 100km 정도 됩니다. 이게 완충한 상태에서 2단 넣으면 계기판상에 90km를 갈 수 있다고 표시가 돼요. 근데 실제로 90km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계기판상에 뜨는 수치 자체는 최적화된 상황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나타내 주는 거고, 실제로 제가 2단 놓고 주행을 해보면 한 70km 정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그거 그냥 충전기에 꽂아놨다가 다음날 출근할 때 그냥 빼고 연결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km를 왕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주행거리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주행거리가 7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왕복 20km를 왔다 갔다 하려면 이틀에 한 번, 적어도 3일에 한 번은 충전을 해야 합니다. 내연기관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뭐 2, 3주에 한 번 주유하면 될 거를 2, 3일에 한 번 충전을 해야 하니까 굉장히 좀 귀찮은 일이 돼버립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서 충전을 자주 하는 게 굉장히 좀 귀찮고 힘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 배터리 무게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TC 맥스 모델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제원상으로 25kg 정도 돼요. 굉장히 무겁죠.
물론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배터리 무게가 더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10kg 남짓하는 배터리 무게를 가진 전기 스쿠터도 있지만, 그렇게 작은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주행거리가 훨씬 더 짧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작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터리를 기체에서 분리를 해서 어댑터를 이제 직접 배터리에 물려 가지고 충전을 하는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배터리 수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업체에서는. 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이 기체에 마련되어 있는 충전 소켓을 통해서 어댑터를 연결을 하고 충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전기 스쿠터의 장점이라고 광고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배터리를 분리를 해서 충전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장점이 아니라 단점입니다. 아니 뭐 아예 애초에 건들지 않으면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니겠지만, 첫 번째 방법으로 충전을 하려고 하면 단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25kg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 덤벨 렉에서 덤벨을 뽑을 때 25kg짜리 덤벨을 뽑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덤벨 렉에서 덤벨을 뽑을 때는 덤벨 자체가 좀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팔 힘만 가지고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다리하고 허리 힘을 같이 이용을 해서 덤벨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쉽게 들어 올릴 수가 있는데, 슈퍼소코에서 배터리를 분리를 할 때는 골반 위치에 있는 배터리를 가슴 아래 정도까지 들어 올려야 하는데, 이때는 허리나 다리 힘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팔하고 어깨 힘만 가지고 빼내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25kg를 그렇게 들려면. 남자분들도 힘든데 여자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예 못 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죠. 그 25kg짜리 배터리를 손에 들고 집에 가야 됩니다. 집에 가서 그걸 충전을 하고 다시 그 무거운 배터리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아까 배터리 분리할 때랑 반대로 다시 배터리를 장착을 해야 돼요. 이거를 2, 3일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이거 진짜 너무 귀찮겠죠. 아마 이게 너무 귀찮아서 보조금을 받고 구매를 하신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타야 하는 기간만 아니었으면 정말 팔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으로 충전을 하지는 않고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두 번째 방법, 기체에다가 어댑터를 직접 연결을 해서 충전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또는 전기차 충전 콘센트를 이용을 하는 방법인데,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려면 그 어댑터와 기체 사이에 연결하는 소켓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보통 5핀짜리 완속 충전 소켓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한 3, 4만원 정도 해요.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죠. 그게 있으면은 자동차, 전기차 충전하는 곳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금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전기차 충전하는 곳에서 이륜차를 충전을 하는 게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어요. 제가 뭐 불법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법적으로는 문외한이라.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기차 충전소에서 이륜차를 충전을 한다?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눈치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충전하는 자리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전기차 충전하는 곳에서 이륜차를 충전하려고 그 주차 라인에 전기 스쿠터를 주차하는 것도 조금 눈치가 보이고, 설령 그 라인에 주차하지 않고 그냥 빈 공간 구석에다가 주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는 주차 라인 하나당 기계가 한 대씩 있기 때문에
기계를 하나 점유해서 1시간, 2시간 충전을 하게 되면 다른 전기차가 충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조금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으로 하지는 않고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마련되어 있는 220V, 그냥 220V가 아니고 전기차 비상용 완속 충전 콘센트를 이용을 합니다. 과금을 하고 거기다가 어댑터를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하는데, 일단은 전기차 충전소에 비해서 설치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1200세대 정도 되는데 지하 주차장에 한 80여 개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전기차 충전소처럼 뭐 기다릴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죠. 그냥 연결해서 과금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데, 어떤 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완충이 안 돼요. 87%에서 더 이상 충전이 되지를 않는데, 그거를 문의를 해보니까 충전 중에 이제 어느 정도의 전류량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이하로 내려가면 전력이 자동 차단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7%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전류량이 떨어지면서 차단이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충전을 자주 하다 보니까 편법으로 완충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다른 뭐 배터리 분리하고 뭐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이런 것보다 이 방법이 제일 편해요. 전기 스쿠터 배터리가 AA 사이즈 하나만한 크기에, 뭐 무게도 가볍다. 그러면 배터리를 분리해서 충전하는 게 분명히 장점이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배터리를 분리해서 집에서 충전하고 다시 꽂아놓고 하는 이게 장점이 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너무 무거워요.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귀찮기 때문에. 저같이 귀찮은 거 싫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하나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어, 본인의 성향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본인이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는 리프터인지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와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